데려가시는 생물 이름은 크레스티드 게코고요. 아셔야 되는 게 이 친구들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인 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도마뱀을 데려가시잖아요. 데려가시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많이 하고 싶으실 텐데 이 친구들이 보통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가셨을 때 초반 일주일 정도는 도마뱀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픈 게 아니라 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키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온도, 습도, 먹이 부분입니다. 일단 사육장 위치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셔야 되고요. 직사광선 비치지 않는 곳에 두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직사광선 비치는 곳에 두시면은 그냥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상하시는 것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이 친구들은 고온이 위험하기 때문에 직사광선 비치지 않는 곳에 두시면 되시고,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서랍장 안쪽이나 이런 데 밀폐된 공간에 두시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나 테이블 위에, 그리고 뭐 거실장 옆에 이런 데 뚫려 있는 공간에 두시면 됩니다. 온도는 22도에서 28도 사이인데요. 너무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2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름철에는 30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사람도 더우면 이 친구도 덥고요. 사람도 추우면 이 친구도 춥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집은 이 정도면 시원하다, 우리 집은 이 정도는 따뜻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온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가 아니라 온습도계를 구비를 하셔서 정확한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름철에 보통은 에어컨을 우리 집은 계속 틀어놓는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우리 집은 외출할 때 에어컨 끈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스팩에 수건을 감으셔가지고요. 사육장 다 가리지 마시고 반 정도만 가려서 아이스팩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수건 같은 걸로 한번 감아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수건을 감지 않으면은 너무 차가운 물이 직접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사육장 전체 다 가리게 되면은 내부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 반 정도만 수건을 감아서 가려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겨울철에는 오히려 너무 직접적으로 뜨거운 게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도마뱀이 추울 것 같다고 핫팩을 데운 걸 옆에 붙여주거나, 또는 사람이 사용하는 전기장판 위에 올려두시거나 보일러 열선 지나가는 자리 위에 올려두시면 이 친구들은 화상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열이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테이블 위에나 어떠한 사물 위에 올려놓으셔서 바닥이랑 단차를 좀 두셔야 됩니다. 습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수치보다는 매일 2번 분무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 밤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분무량은 이슬 며칠 정도, 바닥이 아니라 벽면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도마뱀이 있는데요. 분무를 하실 때는 이렇게 바닥에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꺾어서 벽면 위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 물방울 크기는 보시면은 작은 물방울도 있어요. 물방울이 너무 작게 되면은 금방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 이슬 맺힌 크기 정도로 해주셔야 나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4시간 정도는 물방울이 맺혀 있어야 도마뱀이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조한 환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3-4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는 건데요. 물을 뿌리셨을 때 9시간 동안 마르지 않는다거나, 또는 너무 빨리 말라버린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이슬 정도 맺히는 크기로 벽면에 하루에 2번 정도만 뿌려주시면 되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보면 1번에서 2번이라고 돼 있어요. 장마철이나 비가 오게 되면은 너무 습해서 분무한 게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 날씨가 습할 때는 하루에 1번만 분무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바닥재인데요. 분무를 해주는데 벽에다 물을 뿌리다 보면 물방울이 흘러서 바닥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키친타올이나 펠트지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패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모래나 코코피트는 도마뱀이 혼자 입질을 하다가 먹어서 장에서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나 코코피트보다는 키친타올, 펠트지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패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닥재는 언제 교체하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말라버리면 딱딱해요.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하기 때문에 똥은 좀 굽고 나서 바로바로 빼주시면 되시고요. 똥 말고 분비물 중에 하얀 덩어리가 나와요. 요산이라고. 요산 같은 경우에는 핀셋으로 잡았을 때 부서지기 때문에 바닥에 흰색 분비물이 3개에서 5개 정도 쌓였을 쯤에 바닥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밥 먹인 다음날 교체해 주셔도 됩니다. 먹이가 제일 중요한데, 보시면 옆에 냉장 보관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온에 보관을 하시게 되면 사료가 습을 먹어서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냉장 보관 필수로 해주시고요. 먹이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먹이, 사료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물을 부어서 사료를 제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을 컵이나 이런 데서 보면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묽어질 수가 있어요. 묽어진 사료랑 남은 사료는 어차피 다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분무기를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농도 확인해 주시면서 물을 조금씩 섞어주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촉촉하지만 주르륵 흐르지 않을 정도로 타주시면 됩니다. 이 사료는 약간 라면 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라면에 스프 넣고 물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없고 스프 넣고 물 너무 조금이면 짠 것처럼 이 친구도 물이랑 사료랑 적당하게 섞여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묽으면 냄새가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조된 사료를 도마뱀한테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사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보통은 얼굴 근처로 가져다 댔을 때 냄새를 맡고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준으로 한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저는 3입에서 5입 정도 줍니다.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도마뱀이 사료를 많이 먹게 되면 펠리컨처럼 턱 아래가 부풀어 오릅니다. 옆모습 확인하시면서 턱이 이만큼 부풀었구나. 이 친구는 사료를 바로 삼키지 않고 턱에 담은 다음에 삼키기 때문에 사료가 어느 정도 찼을 쯤에 이제 급여를 중단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달려와서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턱 아래가 가득 차게 되면은 고개를 천장 쪽으로 들게 되거든요. 이 친구가 잘 먹지만서도 지금 턱 아래가 많이 부풀었기 때문에 잠시 급여를 중단하고 지켜볼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고개를 드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이후에 고개를 드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양이 충분하게 찼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정도면 적당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친구가 3입에서 한 5입 정도 딱 물어 뜯었거든요. 그 정도로 멈춰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턱 아래에 사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먹성이 너무 좋아서 정신없이 담다 보면 꽉 차서 뱉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토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3번에서 5번 횟수 지켜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조금씩 고개를 위쪽으로 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급여를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꿀떡 삼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사육장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실 때는 밥을 먹은 직후기 때문에 저는 보통 뚜껑을 이용해서 또는 구조물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톡 쳐서 올라오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사육장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먹이 급여하는 날은 보통 일주일에 3번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렇게 먹이시면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월수금 기준으로 먹이시기 때문에 저는 월수금 기준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꼭 쉬어주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밥 잘 먹는 친구라고 우리 애는 밥을 너무 잘 먹거든요. 맨날 배고파 보여 하고 맨날 주시게 되시면 이 친구는 소화기관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월, 수, 금 이렇게 하루씩 건너뛰어서 소화기관이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 급여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의 농도는 고추장 농도 또는 조금 묽다면 케첩 정도까지 타주시면 되시고요. 도마뱀이 한 번 먹을 때는 본인 몸무게의 10분의 1만 먹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3g 개체라고 하면은 0.3mm만 먹이시면 되시거든요. 생각보다 도마뱀이 정말 조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마뱀 몸무게 한번 재보신 다음에 우리 개체는 5g인데 0.5mm 먹고 있네 그러면 잘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간혹 5g인데 0.3mm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만 0.3mm 먹는데 밥을 잘 먹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밥을 너무 피해 다닌다라고 하면은 농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사육장, 온습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저희 매장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먹는 양은 도마뱀 몸무게 10분의 1인데 아까 보신 실리콘 스푼 기준으로는 3입에서 5입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도마뱀을 꼴떡 삼키고 나서는 밥을 더 주시면 안 됩니다. 잘 먹는 아이들은 가끔 삼키고 나서도 더 먹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삼키고 나서는 더 이상 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옆에 그림 보이실까요? 그림 보시면은 도마뱀 여기 벼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배의 간격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은 튀어나온 만큼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으면 배가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뱀을 위에서 보셨을 때 머리 간격만큼 배가 나와 있으면 배가 부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월요일에 밥을 먹이시고 수요일에 밥을 먹이시는데 도마뱀이 밥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셨더니 배가 볼록하다 그러면은 배가 불러서 안 먹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사료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칼슘을 섞어 주는데요. 칼슘 양은 많이 섞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 도마뱀 먹는 양의 1%만 섞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쑤시개로 조금만 떠서 섞어서 먹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양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쑤시개로 칼슘을 조금 뜨시고요. 톡톡톡 사료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섞어서 급여해주시면 됩니다. 이 양은 칼슘을 절대적으로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나 칼슘을 많이 넣으면 사료 맛이 달라져서 도마뱀이 밥을 잘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쑤시개로 콕 찍어서 소량만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들링, 만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데려가시는 도마뱀 크레스티드 게코는 사실 핸들링을 좋아하는 도마뱀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도 이상의 온도에 취약한 아이들인데 사람 체온이 30도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만지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5분 이하로 만져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들링 하시기 전에 차가운 물로 손 한번 씻어주시고요. 손 조금 시원하게 해주신 다음에 핸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천적이 새였기 때문에 위에서 확 잡거나 꼬리를 잡거나 하면 놀라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뱀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마뱀들은 적응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만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밥도 안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청소도 안 해주실 겁니다. 물만 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마뱀이 안전한 디어랩이란 공간에 있다가 새로운 친구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도마뱀은 디어랩은 나한테 안전했는데 아무도 날 건들지 않았는데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면 어떤 도마뱀이 날 괴롭힐까 어떤 새가 날 괴롭힐까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널 괴롭히거나 건들지 않아를 알려주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만지시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물만 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만 주신 이후에는 핸들링 하셔도 되고요. 밥 주셔도 되고요. 청소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닥 청소 이외에 이 친구 사육장 전체를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물을 뿌려주다 보면은 벽에 물때가 생기고요. 이 친구도 대소변을 여기서 같이 보다 보니까 사육장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사육장 전체 물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밥 준 날에는 도마뱀이 혹시 예민할 수 있으니까 밥 주지 않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또는 주말에 청소를 해주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 방법은 다 알려드렸고요. 이 영상은 크레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개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입문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크레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